여러분들 그 3교시에서는 이제 2장의 이제 마지막 두 챕터 섹션이 남아 있는데요. 그 UI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요 2장에서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품질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고, 요 UI 설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쭉 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좀 갖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요 3교시 때는 이제 UI 상세 설계, 앞에까지 프로토타입 만들고, 설계서 만들고, 유형성 평가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다 거친 후에 상세 설계를 좀 이제 하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기 그 어떤 스토리보드 형태로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시나리오 문서라고 여기서 이름을 이제 짓고 있는데, 그 다른 데서는 이제 요 템플릿을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시나리오 우리 영화 시나리오처럼 뭐 만화 시나리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우리 상세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UI 시나리오를 궁극적으로 UI 시나리오 문서를 만드는 게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좀 먼저 좀 보여주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뭐 초기화면 그래서 메뉴 앞에서 다 이제 분석한 걸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1번은 이제 0번은 뭐 하는 거고 뭐 1번은 뭐 하는 거고 이렇게 여기다가 디스크립션 쓰고 어떤 프로젝트고 이제 여기 아마 누가 했는가도 여기 써야 될 거겠죠. 사용하는 사람은 뭐 메인 페이지 화면 보통 파일 이름도 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템플릿 UI 시나리오 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게 구체적으로 UI 상세 설계의 이제 세부적인 목표라고 여러분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요런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앞에서 했었던 설계서를 가지고 만들었던 문서 가지고 모든 화면에 대해서 다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화면에 대해서 그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상세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했었던 그 설계서라는 용어보다 상세 설계라고 쓰는 한이. 그래서 UI 시나리오 문서는 어떤 식으로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대표 화면, 화면 간 상호작용,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 예외 처리 이거를 다 요 안에 문서로 다 남겨요. 요게 이제 요 안에 못 들어가면 문서 몇 번 참고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정의를 하고 사용자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들어가면 4번에서 연결돼서 또 어디로 가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앞단에서 이제 어떤 설계가 끝나면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제 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자가 요 상세 설계서를 가지고 이제 UI를 본격적으로 구현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화면 설계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언어 가지고 하는 거는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받아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화면의 구체적인 거에 저기 그 설계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3장에 들어가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설계부터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래밍이나 구체적인 DB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할 거잖아요. 이제 화면 설계 끝난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파트의 개발자들이 또 이어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면 설계만 여러분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단에서는 주로 디자이너나 UI 설계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가지고 뭐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걸 가지고 UI를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고 구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요 각각의 문서를 작성하는 규칙이 이제 중요해요. 요걸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방법론이 없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요 이제 방법론을 좀 한 번씩 볼게요. 개발자가 전체적인 UI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한눈에 이해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요 구체적으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걸 이제 계층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플로우 차트식으로 또 구현하기도 해요. 요거를 이제 문서에 연결해서 순서대로.
그렇죠? 플로우 차트의 기능이 또 있어요. 순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통적으로 적용될 UI와 상호작용을 통한 일반 규칙. 요거는 좀 이따가 일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 그 다음에 요 안에 어떤 기능적 요소, 요거를 이제 디스크립션에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요걸 했을 때 어떻게 가고, 이런 흐름을 이제 그 화면과 인터랙션의 순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났을 때 분기가 여러 개 있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순서 선택 반복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UI의 시나리오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용자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나고, 요 조건에서는 이렇게 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요 디스크립션에다가 다 정의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또 다양한 예외 상황별로 또 UI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규칙을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일반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이제 문서 작성 규칙이고, 그래서 기능별로 상세 기능 시나리오를 또 따로 정의를 해야 되고, UI에 맞는 시나리오 규칙을 또 정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규칙을 볼까요? 일반적인 문서 작성 규칙은 이제 6가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UI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그 키의 위치라든지 기능적인 요소를 좀 정의를 하셔야 되고, 모든 화면에 공통적으로 배치되는 게 뭐가 있는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텍스트 박스, 요거를 이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위치와 속성을 정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스크린 레이아웃. 그죠? 모든 화면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타이틀, 그 다음에 OK 버튼, 뭐 들어가기 버튼, 뭐 이런 것들을 위치와 속성을 또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이제 터치를 많이 하잖아요. 터치? 이런 거에 관련된 뭐 화면 전환 효과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단위 태스크, 작업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랙션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문서라 그래서 상황별로 이제 문서 시스템 동작을 정의하는 거. 소리, 뭐 조명이라는 거 여기 이제 뭐 화면 이미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어떠한 이벤트에서 특별히 이제 수행되는 거, 이런 것들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어떤 각각의 시나리오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고, 요거는 전체적인 거를 좀 작성할 때 생각해야 될 요소라서 사실 요게 이제 먼저 좀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을 지키면서 내부적으로 각각의 페이지에 해당되는 UI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책에서도 UI 시나리오에서 문서의 요건이 지금 6가지 설명하고 있죠. 완전성, 일관성, 이해성, 가독성, 수정이 가능해야 되고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UI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 다음 중 UI 시나리오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설명으로 해당되는 UI 시나리오의 그 요건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나리오 상에 이게 빠진 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그렇죠? 그런 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빠진 게 있으면 안 되고 상세하게 어떠한 기능적 요소보다 여기에서는 태스크, 사용자가 요게 이제 이런 일, 기능적인 거보다. 기능적인 거는 뒤에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설계와 DB 설계에 들어가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쨌든 사용자의 작업, 여기 쉽게 얘기하면 메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적인 요소들을 정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일관성이라는 건 모두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해하는 건 누구나 쉽게 이해해야 되고, 가독성은 말 그대로 이제 이해가 표준화된 템플릿을 써야 되고, 요 템플릿이 보통은 이제 요 템플릿이 거의 기업에서 사용된다 그러면 거의 동일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이런 요소들은 다 들어가요. 요게 이제 템플릿이 좀 다르게 쓰긴 하지만, 그거는 회사마다 고유한 걸 쓰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가독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나 개선이 쉬워야 되겠죠? 여기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변경사항은 언제 어디든지 이력을 관리하고 추적이 가능하게끔 문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우리가 UI 시나리오로 이제 그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요구사항, 의사소통, 이거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고, 제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혼선, 이걸 없앨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거 없앨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뒤에 애플리케이션이나 DB 설계에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 문서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또 91페이지에 보면 UI 상세 설계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1번을 보면 시나리오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요 GUI는 아니죠. 그렇죠?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시나리오 문서에서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디스크립션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할 때는 인터랙션 디자이너가 참가하지 않죠. 인터랙션 디자이너, 인터랙션은 상호, 작용, 디자이너는 이제 여러분들 알잖아요. 디자인하는 사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89페이지 있어요. 인터랙션 디자이너는 제품,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행동과 그에 반응하는 절차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랙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 문서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 품질 관리자인데 인터랙션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전에 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문제는 형판. 요거 이제 템플릿이라고 그러죠. 템플릿. 그렇죠? 템플릿. 요런 그 레이아웃을 템플릿이라고 그래놓고 모든 페이지마다 이제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거는 달라지겠지만 요 안에 있는 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템플릿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동일 기업에서는 동일한 템플릿을 쓰겠죠. 기업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은 둘 다 이제 어디든지 어느 기업인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UI 시나리오 문서. 아까 요게 UI 시나리오 문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게 기능이 아니라 태스크죠. 1번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각적인 걸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일관되게, 그 다음에 수정 쉬워야 되고, 웹 활성에 추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UI 시나리오의 요 성질 있잖아요. 요거 완전성, 일관성, 이해성, 가독성, 수정 용이성, 추정 용이성, 요거를 이해하고 있냐 이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UI 문서의 기본적인 6가지의 요건들, 완전성, 일관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이해성, 가독성, 수정이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추적이 용이해야 된다. 그래서 추적이라는 거는 변경 사항에 대한 추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UI 시나리오에 대한 문서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외워두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마지막 섹션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UI 설계에 대해서 한 2주 동안 좀 이제 달려왔잖아요. 이해를. 근데 이게 그보다 더 큰 학문적 원리가 HCI예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그 인간공학적 엔지니어링, 휴먼 엔지니어링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HCI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HCI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디냐면 비행기의 조종사들의 조종관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생명이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공간에서 HC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해야 위험성이 덜하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 그 화면 설계,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리모컨 설계, 선풍기 리모컨, 그 다음에 뭐 냉장고에 이제 그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휴먼 컴퓨터,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요즘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어떤 컴퓨팅하는 기능 사이의 인터페이스들을 어떻게 잘 설계해야 사람의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편하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연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은 다 HCI의 기본적인
그 학문적 연구의 주제 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뭐 지금 요 내용 가지고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 사용자가 최대한 오류 없이 원하는 기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다. 요게 이제 제품, 서비스, 콘텐츠,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앞으로는 로봇 설계하는데도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 그죠? 자율주행차에 여러분들 이제 앉으면 화면 설계, 그죠? 뭐 그런 것도 다 HCI의 그 원리를 토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이것도 뭐 HCI 안에 있는 건데요. 사용자 경험은 가치 있는 경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절차상으로 만족도가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참여했을 때 사용하면서 옆에서 관찰하면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잘 쓰고 있다. 뭐 화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옆에서 좀 지켜보면. 잘 못 찾아가더라. 원하는 기능을. 그러면 뭔가 UI가 잘못 설계된 거예요. 그래서 UI는 사용성, 접근성, 편의성, 그죠? UX는 이제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느끼는 만족이나 감정을 중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UX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관적이고 정확하고 총체적인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좀 반영이 돼요.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느 웹사이트 갔더니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그 UI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만족도를 못 높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해봤죠.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늘 뭐를 사려고 하는데 쇼핑몰을 뒤져서 결제하기까지 쉽게 찾아가는 인터페이스도 있지만 하다가 못 찾아가면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UI 설계가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잘못 설계가 돼 있음으로 해서 사용자의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면서 결국은 HCI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요게 총체적으로 또 더 큰 그림은 감성공학적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성공학.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신체, 정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제품을 설계해야 된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감성공학의 원리입니다. 이게 모든 학문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요. 공학이나 의학도, 의학 그 기기들, 그 작업하는 그 공장에서의 어떤 작업 그 기계 이런 것까지 설계 제작하는 기술까지 다 아우르는 게 요 감성공학이에요. 감성공학죠.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죠. 감성. 그거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생체, 감각, 그 센서, 인공지능, 생체 제어 뭐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기술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결국은 얘도 이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면서 쾌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서 제품 설계에 하는 공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HCI 설계를 할 때 인간의 특성에 맞는 감성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이 감성공학 하시는 분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 구현 기술, 응용 기술,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바탕으로 설계를 해서 HCI나 UI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 경험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인간의 특성에 맞게, 이게 상당히 심리학적인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죠. 인간의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어떤 딱 적합한 새로운 감성을 만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구하는 게 이제 감성공학의 요소 기술, 주요 요소 기술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감성공학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요 심리적인 기능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과 컴퓨터 상호작용을 연구를 하는 것은 바로 HCI죠. 그렇죠? UX는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터페이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IA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정보 구조라는 IT 컨설팅하는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정보 구조가 사용자의 그 예측 가능한 특성에 기반을 해서
그 기능적인 요소와 함께 그 감성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서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런 게 이제 IA,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정보 구조를 설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요번 주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 다양한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UI 프로토타입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UI 설계에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유용성 평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UI 상세 설계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HCI나 UX 감성공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는 컴퓨터,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한 거는 사실 이거 UI라고 하는 게 그 화면 설계 이제 수준으로만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보다 더 큰 그림으로 가면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의 자판, 뭐 마우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가전제품, 뭐 심지어 이제 그 그 전화번호도 전화번호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설계 뭐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디바이스들과 관련되어 있는 설계의 방법론들이 기본적으로 HCI, 그 다음에 감정이나 특성까지 고려를 하는 게 감성공학적 관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유저 익스페리언스에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 기반들이 나오고 비록 그 감성공학은 사람의 그 게슈탈트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심리학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돼요. 감성이 들어가면. 그래서 심리학은 또 다른 학문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UI에 설계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요 책에서 요 순서대로 하는 방법을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요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UI 설계에서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설계에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반드시 좀 이제 인지하셔서 그 좀 숙지하시고 우리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따라잡기는 풀었고 모의고사는 이제 예상 문제 요거는 풀어보지 못하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변형해서 많이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복습을 해서 그때그때 좀 이해를 하셔서 한 번씩 풀어봐요. 이제 답을 먼저 보지 말고 그 교수님이 설명한 거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먼저 좀 풀어보고 그 여기서 보면 중간중간에 영어도 나오고 한글도 많이 나오죠. 영어가 대부분 이제 같이 나오는데 어떤 성질의 특성에 대해서는 영어도 좀 같이 애와 두셔야 돼요. 그 보기로 그 영어로 또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여기서는 요 이제 화면 설계 안에 이제 들어가서 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쓰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를 거쳐요. 그리고 그거를 인증을 받는 또 기관들이 인증을 해주는 그 ISO, IEC 기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전자정부라 그래서 전자정부에 판매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전자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특히 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돼서 소프트웨어가 보안에 취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디테일하다 그럴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많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이 상당히 워낙에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과제를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에는 어쨌든 그 기출문제하고 지금 이미 2020년에 요 변형된 기사 시험으로 2번인가 내어보니까 3번인가 필기시험은 이미 쳤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반영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그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컴퓨터 구조 문제가 싹 다 없어졌던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운영 체제도 많이 좀 축소가 되고 데이터 통신도 축소가 됐고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문제가 좀 이제 이 책에서는 좀 덜 다뤄져 있는 것 같은데
자료 구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또 이해를 하시고 학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자, 어쨌든 이제 요거 이제까지 2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 3장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